근대오종이 정말 효자 종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중계를 많이 해주지 않아요. 양궁이나 아니면 이런 인기 스포츠 같은 경우는 중계를 재방송도 해주고 생방송도 해주고 다 해주지만 근대오종 같은 경우는 아주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혹 이제 너무 힘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제 방에 제가 없지만 선수가 와서 울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제 흐느끼는 소리부터 듣게 되니까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문을 열었는데 선수분이 흐느끼고 계시면 어떻게 해주시나요? 일단은 저는 제 할 거 해요. 왜냐면 이게 나름의 생각이 있는 게 가자마자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눈물이 나다가도 뭔가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제 할 거 하면서 다 울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선수들 울라고 기다리는 동안 제가 계속 앞에서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제 할 거 하면서 선수들 이제 흐느끼는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을 때 그때 이제 대화를 요청을 하죠. 네. 오은영 박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선수 트레이너 이지영 트레이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수 트레이너 이지영입니다. 시청자분들한테는 선수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수 트레이너는요,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트레이너로 저는 최근까지 근대오종 대표팀 소속으로 일을 했습니다. 와, 근대오종이라는 종목 역시 생소할 것 같은데요. 근대오종이라는 스포츠에 정확히 어떤 종목들이 있나요? 근데 5종의 스포츠 이름과 동일하게 5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수영, 승마, 펜싱, 육상, 사격이 있습니다. 여기서 육상을 원래 본명은 크로스컨트리인데요. 육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크로스컨트리와 사격을 합쳐서 레이저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5가지 종목이 생긴 배경과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역사적인 의미로는요, 근대 시대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최고로 필요했던 능력들 5가지를 가지고 와서 스포츠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칼로 찌르고 수영하고 달리고 이런 식으로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와서 펜싱, 승마, 수영 이렇게 5가지 종목이 된 겁니다.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근대오종이라는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힘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다 힘들지만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의 스포츠를 메인으로 하면 되지만 근데 5종의 같은 경우는 5가지 스포츠를 다 해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네. 5가지 종목을 훈련하는 선수들은 보통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6시부터 훈련이 시작되고요. 육상, 사격, 레이저런이라고 하죠. 그 레이저런을 시작으로 아침 먹고 오전에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파트가 2가지로 나눠져서 펜싱과 승마를 같이 하고 저녁을 먹고 이제 야간에는 야간 웨이트나 아니면 보강 운동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일과에 5가지 종목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는 종목마다 체형들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지구력을 요하는 종목은 조금 더 근육들이 스키니하거나 순발력을 요구하는 종목들은 조금 더 비대된 근육을 가지고 있거나. 네. 근대 5종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나요? 근대 5종 선수들 같은 경우는요, 슬림한 체형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육상 때문에라도 체중이 최대한 덜 나가는 쪽으로 스키니한 몸을 가지고 있고, 또 근육이 너무 많게 되면 수영할 때 그 근육 때문에 가동성도 안 나올 수 있고 몸이 무거워져서 물에 뜨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전반적으로 다 슬림한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대 5종 팀에 3년간 계셨는데 경기 중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경기 중에서 가장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이저런이거든요. 레이저런이 앞에 경기들을 점수를 매겨서 순위로 이렇게 나눠서 마지막에 이제 순서대로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게 순서대로 출발하다 보면 중간에 뒤집히기도 하고요. 육상 뛰고 사격을 하다 보니까 순위가 중간중간 계속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골인 지점에 왔을 때 10등 이하로 있었던 선수들이 갑자기 10등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육상을 잘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8등, 7등에도 불구하고 1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제일 잘 보여서 가장 흥미롭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대 5종 선수들도 종목 2에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잖아요. 네네. 선수들의 웨이트 트레이닝 루틴과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루틴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은 기능적인 움직임 그리고 파워 운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인의 같은 경우는 몸매 유지라든지 아니면 근력 향상 이 정도에 속하지만 선수들의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건 경기력 향상이기 때문에 근력이 받쳐지고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기능적인 움직임 그리고 파워 그리고 근파워 전환 같은 운동들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대 5종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시스템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단련하나요? 무산소, 유산소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육상 하나만으로 봐도 2분 이상 뛰면 유산소 시스템이 진행이 되는데 2분 이상 뛰거든요. 그래서 유산소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순간적인 스피드와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산소, 무산소 모두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펜싱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뛰고 있기 때문에 유산소 시스템을 쓰고 또 순간적인 힘으로 상대 선수를 제쳐야 되기 때문에 또 이때도 무산소를 같이 유무산소랑 항상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단련하기 위해서 저희는 근파워 운동이라고 해가지고요. 유산소와 무산소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같이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영이나 육상이나 펜싱 같은 종목들을 동시에 훈련하면 근육이 빠지거나 오버 트레이닝의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이를 어떻게 조절하세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조절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지만 그게 사실상 현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가 조절을 계속 해주는 부분은 각 훈련 시간대마다 훈련 프로그램은 각 코치님이 계시거든요. 그 코치님들이 나름의 조율을 조금씩 하시긴 하시거든요. 그렇게 조율도 하시고 저희도 이제 야간에 트레이닝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제 선수들의 상태를 보고 저희가 그 순위를 조금씩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먹는 것도 저희가 계속 신경 쓰고 있거든요. 수분 보충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 섭취라든지 아니면 살 빼는 선수들도 간혹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바르지 않은 식단으로 계속 이제 살을 빼는 선수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하나하나 저희가 계속 컨트롤하면서 최대한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었습니다. 네. 종목이 다양한 만큼 부상의 위험도 높을 것 같은데 가장 흔한 부상은 무엇이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부상으로는 급성적인 부상들이 많거든요. 발목이 꺾인다든지 앵클 스프레인 같은 경우나 아니면 뭐 손목 이런 작은 부분이 있긴 한데요. 크게 큰 부상은 승마. 승마할 때 가끔 승마하다가 이제 낙마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낙마해서 다치는 경우, 그다음에 장애물을 뛰어넘다가 또 낙마하면서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진짜 간혹 말에 밟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에 밟히거나 말에 치이거나 이런 경우가 가장 크게 다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보통 근육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찾아오는 작은 부상들, 그런 부상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저희는 일단 훈련하기 전에 저희가 부상 방지 프로그램 웜업을 항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상이 오기 전에 선수들한테 각 개인별로 저희가 체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훈련이 끝나고 이제 쿨다운, 스트레칭까지도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작은 부분까지도 최대한 신경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스포츠 과학이라는 학문을 트레이닝 시에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스포츠 과학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저희가 현재 운동을 하고 있었던 그 국군체육부대 안에서는요, 장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조금 열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진천 선수촌에 많은 장비를 구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장비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비로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셨어요?
VO2 max라 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 측정하는 장비가 있어서 그런 장비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이벡스,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벡스 측정기, 그다음에 AFMS, 푸시업 뭐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장비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각 선수들마다의 부족한 점과 강점 이런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이제 펜싱 시합 때마다 펜싱 시합 때 영상을 찍어서 대한체육회 연구팀에 영상을 넘겼었거든요. 연구팀에 있는 분께서 펜싱을 하시는 분이시라서 또 분석이 가능하셨거든요. 각 선수별로의 펜싱의 장점 그리고 단점, 어떤 상황에서 이 선수가 찔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선수가 찌르는지, 타이밍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 시합에 그런 분석을 통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훈련의 강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피로회복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수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피로회복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제가 생각했던 우선시 되는 거는 수면입니다. 잘 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7시간, 8시간 정도 잤으면 하지만 네, 선수들은 그렇게 자지 않습니다. 최대한 늦게 잡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자고 일단은 저는 수면 그 다음에 이제 근육들도 많이 힘들어하니까 프로틴, 단백질 섭취도 많이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분 섭취 그리고 영양제와 같은 이제 다양한 또 방법으로 조절을 하려고 하지만 제가 아직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부족한데 네. 롱 슬리퍼가 있고 또 숏 슬리퍼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잠을 짧게 자는 분들이 길게 자라고 말씀을 드려도 혹은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생체 리듬이 맞춰져 있고 네네. 운동, 휴식, 영양 이 세 가지를 빼놓고는 긍성장을 논의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선수 트레이닝이나 일반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선수들이랑 조금 다른 점은 선수들은요, 자기 몸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비시즌 때는 선수들이 그렇게 잠을 잘 안 자려고 하고 막 자기 최대한 미루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시합이 다가오거나 진짜 필요한 시합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2, 3주부터 이미 자기 생체 리듬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크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수면 부분에서는 정말 잠이 안 와서 문제인 선수들 아니고서는 크게 이렇게 터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대 5종 선수들은 집중력과 멘탈 강화를 위해서 어떤 훈련을 했었나요? 사실 심리적인 게 쉬운 게 아니라서 보통 이제 큰 메이저 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심리팀을 구성해서 선수들 각 개인별로 1대1 상담으로 이제 심리 지원 상담을 진행했었고요. 사실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않기 때문에 1대1 그냥 작은 소박한 대화랄까? 네, 그런 경우 아니면 저희가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선수들의 표정 아니면 선수들의 몸 상태를 보면은 이 선수가 조금 평소와 다르다라는 걸 제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선수한테 이제 요청을 하죠. 저랑 잠깐 대화하실래요? 이렇게 대화 요청을 해서 그때 이제 저녁에 잠깐 대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이제 너무 힘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제 방에 제가 없지만 선수가 와서 울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네. 아프네요. 네, 진짜 속상합니다. 들어가면 이제 흐느끼는 소리부터 듣게 되니까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었는데 선수분이 흐느끼고 계시면 어떻게 해주시나요? 일단은 저는 제 할 거 해요. 왜냐면 이게 나름의 생각이 있는 게 가자마자 왜 그래요?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면은 눈물이 나다가도 뭔가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제 할 거 하면서 다 울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선수들 울라고 기다리는 동안 제가 계속 앞에서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제 할 거 하면서 선수들 이제 흐느끼는 소리가 조금 줄어들었을 때 그때 이제 대화를 요청을 하죠. 어, 네. 오은영 박사님이 생각이 나네요.
멋지십니다. 아닙니다. 근대 5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을 트레이닝하고 계신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요. 같이 운동을 할 때 선수들이 잘 안 따라올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네. 항상 저는 으쌰으쌰하고 함께하고 제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를 얻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에너지를 쏟지만 에너지가 오지 않을 때 제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뿌듯했을 때는 이제 저와 트레이닝을 계속 함에 있어서 시합을 나갔을 때 가장 좋은 성적을 내거나 아니면 선수들이 목표를 이뤘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가장 행복할 때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느 때냐면 아픈 선수가 재활을 통해서 다시 필드로 복귀했을 때 그때는 정말 짜릿합니다. 갑자기 이거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짜릿합니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근대 5종 선수들을 정말 리스펙하고 네. 항상 응원하지만 네. 대중화된 종목이 아니다 보니 잘했는데 더 큰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건 하나인데요. 근대호종이 정말 효자 종목이거든요. 효자 효녀 종목인데 메달을 정말 많이 따갑니다. 근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중계를 많이 해주지 않아요. 양궁이나 아니면 이런 인기 스포츠 같은 경우는 중계를 재방송도 해주고 생방송도 해주고 다 해주지만 근대호종 같은 경우는 아주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중계 부분만 있어도 조금 개선이 된다면 근대호종을 알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네. 대중의 관심을 또 받고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그게 또 원동력이 되어 선수들에게 또 좋은 결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떨리고요. 제 성격이 이렇게 차분하지 않은데 이렇게 또 차분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또 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또 말도 많이 버벅거리고 좀 어색하긴 하지만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촬영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